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50분 생방송으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쪽집게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틀째, 새 정부 출범 이틀째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현재 2,817선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강세 흐름에서 어떤 종목들로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방송도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쪽집게 종목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통신망 입장하셔서 더 많은 혜택 꼭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두 가지 쪽집게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고 코스피 시장 1.6%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1.1% 넘게 상승 중입니다. 어제장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1조 원 넘는 순매수세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 러브콜은 반도체주들로 집중이 됐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순매수 1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2위가 바로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반도체 투톱 나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 2.4%, SK하이닉스는 오늘도 4.7%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5% 상승하면서 어제 다소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굉장한 급등세를 또 한 번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기분 좋은 부분은 현대차와 기아 주가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2차 전지주들도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진 모습인지 계속해서 또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좋은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을 안겨드리려고 오늘도 공략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한번 보시면요. 바로 지난주에는 보성파워텍 원전 관련주로 공략을 도와드렸고 한 주 동안 15%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죠. 휴니드를 공략을 해드렸는데 5월 15일 공략 이후 6% 수익을 달성했고요. AI 관련주인 이스트소프트 5월 8일에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렸고 16%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주로 4월 말쯤에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일단 일주일 만에 7% 정도 수익이 달성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2차 전지가 살짝 쉬는 흐름을 또 보여줬죠. 지금 다시 한번 2차 전지주의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 앞으로 지금 공략해보는 건 어떨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니드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방산 관련주 저희가 풍산을 4월 17일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20%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4월 10일에는 원전 관련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공략해드렸는데 계속해서 매주 새로운 수익을 달성을 하면서 이번 주 고가 기준으로 108.7%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2주 연속으로 저희가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원전 관련주인 보성파워텍을 공략을 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날 한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렸고 바로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두 번째 방송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과 다다음 날 급등이 나오면서 2거래일 동안 15%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AI 관련주로 공략 도와드렸죠. 이 종목은 방송 바로 다음 날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15%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공략주에 대한 정보 받아가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도 기분 좋은 두 자릿수대 수익을 실현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 관련주인 풍산 같은 경우 총 20% 수익을 달성했는데 더 기분 좋은 것은 이렇게 차트상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여드렸다라는 점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 대장주로 공략을 해드렸던 게 바로 4월 10일이었고 방송했던 날이 차트상으로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완전 지금 저점에 저희가 정확하게 공략을 도와드렸고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면서 6월 5일 오늘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기록한 종목이 되겠고 총 수익 108%가 넘게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원전 관련주 일단은 오늘 장에도 좋은 소식 들려오면서 일부 종목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오늘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AS 도와드린다고 하니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이슈들 한번 짚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이든 정부 하에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을 받았었죠. 그게 바로 지난해 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번복을 하면서 이 보조금을 좀 줄이거나 폐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받을 보조금이 축소되지는 않을지 계속해서 뉴스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러시아를 공격함에 따라서 러시아 또한 강력하게 보복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의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만 해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 진행 전까지 휴전을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전운 분위기인 것 같고 오늘 장에는 일단은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더 격화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 2030년 6G를 상용화한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는 통신기업 그리고 원웹의 한국 상륙이 임박했는데 아마 이번 달 내로 서비스가 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새 정부는 6G 사업을 빠르게 추진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국내 속속 상륙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약간은 부족한 실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6G 관련주라든지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런 뉴스에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 비행 택시, UAM, 드론 그리고 이런 이름들로 많이 불리는 전기 택시가 되겠는데 이게 2028년에 LA 올림픽이 개최가 되죠. 이 LA 올림픽을 통해서 첫 선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큰 반응은 없지만 UAM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들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이오 관련주 내에서도 가는 종목은 잘 가는데 악재가 있는 종목, 펩트론 같은 종목은 어제장에 하한가로 마감이 됐었죠. 변동성도 굉장히 큰 종목들인데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가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내세운 바가 있으니 바이오 관련해서도 어쨌든 정책적인 모멘텀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외신에서 가장 우리 새 정부의 기대를 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남한과 북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개성공단도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손이 빠르신 분들 변동성을 활용해
통해서 한번 수익을 내볼 수 있겠지만 약간은 리스크도 있는 테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밤 아마존이 13조 원 넘게 투자를 해서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건설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만 하면 보통은 전력기기 관련주로 매기가 쏠리고는 합니다. 오늘장 일부 전력기기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우리나라 전력기기 관련주 보시면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 체코 원전 우리나라 한수원과 드디어 최종 계약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여기에 더해서 메타가 컨스틸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과 함께 20년 동안의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AI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력을 원자력 전력으로 공급을 받는 계약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원전 관련주에 어쩌면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식 짚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주식대학 방송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소식을 들려드리자면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첫 국무회의가 지금 점심 동안 도시락 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잠시 후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미국에서 우리 측에요 6월 4일까지 관세 협상 제안서를 좀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측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 일주일 정도만 연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미국 측에 또 어떤 관세 협상안을 제시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학의 오치열입니다. 네. 요새 또 난리가 아닙니다.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또 취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행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잠을 안 자고 계시는 게 아닌가 뭐 이래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색깔이나 뭐 이런 거를 비치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거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던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다. 너희 관세 협상에 대한 뭐 제안서를 내놔라라고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나쁘지 않게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약간 미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당히 한 일주일 정도를 미뤘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올라서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세금적인 네. 우리나라 국내 재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이야기를 할 것들이 뭐 K컬처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뭐 이쪽에다가 힘을 실겠다, 반도체에다 뭐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들이 가성비가 굉장하거든요. 사실상 외국 가서 미국 가가지고 그쪽에서 한 1조 원, 한 5조 원 정도 필요한 금액의 그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한 10분의 1 가격 그 정도로 성과를 항상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다가 조금 더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확대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또한 여기에서 바이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신의 물질이다, 신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네네네. 줄기세포 이쪽 시장은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습니다. 조문관님 제가 또 네. 관심이 많거든요. 왜 많으시죠? 요즘에요 네. 이 연예인분들이요. 피부 쪽이라든지. 네, 남자 연예인분들도 네. 자기 이제 관리해야 된다면서 뭐 줄기세포 주사 맞으신다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싸죠. 비싸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스마트 안경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긴 네. 하겠지만 그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오. 일본이 잘 돼 있는데 네. 이 일본에다가 우리나라 그 줄기세포 배양액을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종목? 너무 큰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제가 예전에도 안내를 해드렸었던 게 있는데 그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자, 어디 뭐 보일지 몰라요. 아유, 방금 말해주려고 하다가 왜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네. 약간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종목보다 네. 더 네네. 중요한 거는 네. 종목 삼성전자 이런 종목 좋잖아요. 하지만은 고점에서 물리는 것보다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오치열 이 양반아 왜 안 알려주냐라고 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속 시원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웰 에이징 뭐 여러 가지 이제 늙지 않는 것 혹은 젊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또 노화를 거슬러가는 이런 기술들의 그 최전방에 서 있는 게 바로 줄기세포 기술인데 여러분들 혹시 바이오 관련주에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안 그래도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또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이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또 국내 바이오 제품들이 굉장히 가성비도 좋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전문가님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전문가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오늘의 보너스 종목으로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만 정확한 유망주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만 팍스 통신망 문이 잠깐 동안 열려 있으니 지금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지만 모든 정보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여기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국무회의 진행 중인데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책을 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 초부터 해서 최근에도 산불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전문가님께 종목들 중에는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는데 저희가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는 원전 관련주가 2개 종목이 있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 보성파워텍과 두산에너빌리티 이 두 종목으로 굉장히 쏠쏠한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 네네.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저점을 너무 완벽하게 잡은 상태였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점 잡아가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었는데 제가 이 종목이 한 70% 정도 그 수익 구간일 때 청산을 해라.
해라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올랐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후에는 이제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덜간 애들이 반드시 이거 키 맞추기 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고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폴란드, 핀란드 그리고 뭐 터키, 튀르키예라든지 이쪽에다가도 계속 수출 논의를 하고 있고 베트남 하노이도 갔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이런 것들은 꽉 잡은 상태다. 물론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그 현재 여당이 감 원전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이었잖아요. 네. 탈원전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 그리고 짓고 있는 원전은 가동을 하되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진행을 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전을 포기를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에너지 효율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든지 SMR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엑스에너지랑도 이미 협업을 하면서 그 기술력도 다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원전 같은 경우는 탈원전에서 감원전으로 넘어갔고 이제 감원전에서 이제는 진짜 원전 괜찮다라는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원전 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오른 녀석들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타이밍은 제가 하나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어제부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가 기존의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 원전 관련된 정책에 약간 미온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후보 시절에 에너지 믹스라고 해서 원전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혹시라도 정책적인 악재가 있진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 거래량으로 봤을 때 보성 파워텍,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가 공략해드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전반적인 원전 관련주들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망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체코 원전 계약 드디어 최종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최초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좋게 보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제가 개인적으로 살짝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개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LNF를 공략을 했었어요. 4월 말에. 근데 이제 2차 전지주가 이제는 정말 진짜 반등인가 싶거든요.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저희 공략주였던 LNF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LNF라든지 이쪽 시장이 약간 부진하잖아요.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 전체적으로 부진한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를 지금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LNF 6%, 휴니도 6%, 이거는 민망합니다. 아니 근데 저게 사실 한 주 만에 나온 수익이거든요. 그래도 조금 아쉽죠. 좀 아쉬운 상태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뭐 매기겠다 캐나다에다가 한번 매겼다가 캐나다가 장난 아니야 테슬라 안 산다 이렇게 하고 또 EU에다가 며칠 전에는 EU에다가 관세 한 50% 던지겠다 이래가지고 EU에서도 또 난리 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부채 이 이야기를 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 부채가 한 5경원 정도 됩니다. 미국 정부 많아요. 부채가 한 5경입니다. 조가 아니에요. 경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매년 한 1경원씩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해결책을 찾은 게 관세인데 이거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랑 그 FTA를 맺은 상태에서 길어지죠. 전기차, 자동차를 뭐 어째 뭐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지 LNF에 대한 그 배터리를 관세 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부진한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아리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리백은 결과적으로는 탄소 제로화입니다. 탄소 제로화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필수적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LNF라든지 그 배터리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 이쪽 시장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다. 엉덩이를 계속 치고 있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LNF라든지 다른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앵커님께 안 넘기고 저 혼자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제가 드디어 네. 오늘 공략할 종목, 오늘 그 안내를 할 강의 섹터가 바로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 스마트 안경이 갑자기 스마트 안경. 스마트 안경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스마트 안경은 그 진짜 얼리 어답터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꽤 네. 가져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스마트 안경이 이번에도 공개가 됐었어요. 바로 구글에서. 구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오픈 AI에서 챗 GPT를 공개를 한 이후에 지금 나도 AI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면서 제미나이를 공개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또 구글에서 스마트 안경을 공개를 했습니다. 메타랑 레이벤이랑 협업을 해서 그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구글이 I.O.를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는데 이 스마트 안경도 이야기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줄여보자면 네. 결국에는 이 스마트 안경은 뭘 대체를 할 거냐면 이 핸드폰을 대체를 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 네. 스마트 안경이 핸드폰을 어떻게 대체하냐면 타자로 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음성 인식도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음성 인식으로 뭐 앵커님께 그 할 말 없다고 전해줘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뭐 노란톡이라든지 메시지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되는데 네. 스마트 안경을 쓰면은 이거를 내가 굳이 손으로 터치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그쪽으로 메시지가 넘어가는 식으로 아니, 정말 이런 식으로 너무 네 게으르신 거 아니에요? 이게 손 좀 쓰시면 어때요? 이게 나중에는 무슨 그 과학 발전이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과학 발전이 언제 멈추는지 아시나요? 과학 발전이 멈추는 날이 온다? 네. 언제 멈추게 될지 알고 계시나요?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은 네. 우리 손가락 움직이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당연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도 귀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단적인 예로 그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네네. 몸이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거를 착용을 하면은 정말 편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차 싶죠. 반박을 할 수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상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이거를 시제품 운영을 하는 거는 다들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다리가 그렇군요.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스마트 안경도 정말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구글이 스마트 안경을 공개를 하면서 네. 나는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어 라고 한 상대가 누구냐면은 젠틀몬스터와 우리나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젠틀몬스터와 구글이 협업을 한다.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자인 이런 식으로 다 한 분야를 착착착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팔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도 이제 친구들과도 한 그 기사거리 싹 해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뭐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살 거냐, 어떨 거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갑론을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네. 1세대나 2세대 중에서는 하나쯤은 반드시 살 거다. 아니 이런 근데 식으로. 전문가님 네. 이게 얼마인 줄 알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면 살 네. 가치가 있다. 사실상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한 네. 500만 원 하잖아요. 너무 비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500만 원은 안 사야겠다. 네네. 살 수가 없다 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메타에서도 그렇게 비싸게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출시를 할 때도 비전 프로가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의 가격은 책정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스마트 안경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뭐냐 이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FPCB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FPCB가 뭐냐면은 네. 플렉서블한 PCB라고 그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인데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게 뭐죠? 안경에 들어가나 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카메라 모듈을 얹어 가지고 카메라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카메라가 렌즈가 달려 있고요. 내 얼굴을 찍는 렌즈도 달려 있고 뭐 여러 가지 렌즈와 마이크와 뭐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카메라를 어디에다 사용을 하냐면 네.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FPCB가 다 들어가고 VR 기기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 스마트 글라스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차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드론에도 들어가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드론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게 바로 카메라 모듈인데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고 카메라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FPCB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굉장히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기업, 그러니까 드론에서 세계 1위 기업이 1위 나라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저 중국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이죠. 중국이 압도적으로 드론 시장 점유율 한 80% 정도거든요. 와, 80%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의 그 카메라 모듈 기업이라고 있어요. 써니옵티컬이라고. 이 써니옵티컬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써니옵티컬에 납품을 하고 이 써니옵티컬이 또 어디다 납품을 하냐면 애플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거기 중국 쪽에 그 카메라 시장에다가 다 납품을 합니다. 네네. 그러게 되면은 이 기업이 안 오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중국 시장도 잡고 있고 애플도 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일단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FPCB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저희가 이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를 가져와 봤는데 FPCB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말로는 연성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마트 글라스에도 들어가지만 바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드론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략할 이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는 결국에는 어쩌면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주가 될 수도 있겠고 드론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 특히나 드론 관련해서는 중국이 전 세계 80% 점유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카메라 모듈 기업에도 납품을 함으로써 이 기업에서 또 애플로 가는 그런 밸류체인까지 또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여러분들 애플 스마트폰도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시대에 사실 이런 스마트 글라스 몇백만 원, 한 300만 원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메타가 시장을 굉장히 독점을 하고 있지만 그 후발주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구글과 삼성전자 손을 잡음으로써 후발주자가 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스마트 안경 관련주 한번 공략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좀 더 힌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기업이 제가 아까 이 기업이 써니옵티컬에 납품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써니옵티컬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 직접적으로 독점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FPCB를 납품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플이 9일 날 WWDC를 그 세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글에서도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를 했지, 메타에서 출시를 한다라고 했지, 메타에서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를 했지. 그러면 이제 애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비전 프로에서 약간 꼬꾸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스마트 안경에 대한 그 청사진을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팀 쿡 CEO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핸드폰의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스마트 안경이 바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애플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고 구글과 삼성전자와 협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갤럭시와 아이폰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을 진행을 하죠. 애플도 진행을 하죠. 새롭게 떠오른 메타 역시나 스마트 안경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삼성전자에게도 납품을 해요. 그리고 애플에다가도 물론 한 달이 거쳐가지고 써니옵티컬에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또 메타에
FPCB를 독점 계약을 하고 있어요. 와우.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들으면은 그러면은 이 기업이 안 올라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차트를 이제 한번 보시자면 차트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이 차트가 메타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네. 메타 때문에 공개가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뭐 그때 당시 메타 퀘스트 2 제품, 3 제품, 프로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네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쭉쭉쭉쭉쭉 빠진 상태거든요. 쭉쭉 왜 이렇게 쭉쭉 빠졌냐면 애플 비전 프로에 사람들이 실망해서. 아직 조금 시기상조다. 네. 약간 이런 마인드 때문에 쭉쭉쭉 빠지게 되는데 또 다시 조금씩 찔끔찔끔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구글에서 출시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한 방 크게 터질 거는 9일 날 이제 4일 남았습니다. 4일 후에 애플에서 WWDC에서 이제 스마트 안경, 스마트 글라스를 공개를 함으로써 혹은 청사진만 공개를 해도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10,000원 이하에서 놀면 안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000. 그렇죠. 정말 저렴한 기업인데 네. 4,000원대인데 제가 예전에 이거 한 5,000, 6,000원 공략을 해드릴 때도 한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럴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10,000원 아래로 가면은 천천히 담아가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 그런데 지금 4,000원이기 때문에 60% 박앤세일을 하는 거다. 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좋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안경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공략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 글라스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서 80%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인데 이 기업이 메타와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고 FPCB를 납품 중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애플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대규모 행사죠. 이 자리에서 또 과거에 비전 프로에 대한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마트 안경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어서 이 단기적인 모멘텀까지도 스마트 안경 관련주에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플과도 이제 건너 협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구글과 삼성전자 협력해서 스마트 안경 만든다고 소식 들려왔었죠. 이 기업은 삼성전자와도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관련된 소식을 들려주든 간에 이 기업이 이 종목이 바로 대장으로 가장 크게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고가 기준으로 13,000원대가 고점인데 지금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4,500원대 주가인데 이 종목은 최소한 10,000원은 가는 게 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지금 13,000원대 주가 형성했던 게 불과 지난해 초였습니다. 지금 1년 반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주가 회복을 기대해보면서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종목명과 가격 전략을 모두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분 정도 방송 시간 남았는데 그 전에 입장을 해주셔야지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가격 전략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카메라 실행하시고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비추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안경 관련주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님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좋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이 기대가 많이 되는 편이긴 한데 첫 번째 종목도 기대 많이 되지만 네. 두 번째 종목은 정말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 그래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 공약주, 공약주로 묶이는 그런 종목인데 바로 저출산입니다. 네. 이 저출산 이야기는 진짜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항상 저출산 이야기를 하면서 묶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출산율 꼴찌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전쟁 진행 중인 지금 현재 잠깐 휴전이긴 하지만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방산, 저출산 이거는 반드시 포트에 하나하나씩은 꼭 담아가야 하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당, 야당 이제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여야가 바뀌었는데 여당, 야당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출산인데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권 여당이 된 상태죠. 집권 여당이 된 상태인데 집권 여당이 된 그 더불어민주당이 네. 2024년도 1월부터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구 위기 대응부를 이거를 신설을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법안 발의해야 된다. 인구부 신설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윤석열 전 정부가 거절을 했어요. 지금 재정 확립이 안 된다.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말 돌리고 해가지고 안 됐죠. 결국에는 발의가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야당으로서 힘이 없었던 민주당이 네. 이제는 집권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급한 불 끄면서 뭐 민생 회복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그 이후에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구 위기 대응부, 뭐 인구부라고 하죠. 인구부를 설립을 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주들,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 뭐 많아요. 뭐 아가방도 있고 제로투세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오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아무거나 골라도 되지만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가는 녀석, 그 중에서 남들 한 15% 갈 때 얘 혼자 한 30% 간다. 그럼 30% 갈 녀석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도 봐야 되는 게 재무제표가 있잖아요. 재무제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법니다.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 보여드렸던 많은 그런 기업들 중에서 네. 가지고 온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빨리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네. 이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출생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방산 관련주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항상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공략주로 가져와 봤는데 지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인구 위기 대응부를 신설하자고 했었는데 좌초가 됐었죠. 이 부분 이제는 인구부 설립이 다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 저출생 관련주들의 주가 반응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보통은 다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는 대장주 하나를 공략을 좀 해볼 건데 자, 전문가님 제가 최근에요. 네네. 그 정치 테마성으로 좀 올랐던 종목 중에 보니까 이 저출생 관련주로 에르코스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이 종목 아닌가요? 그 종목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종목 아니고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적어요. 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 낮고 그런데 그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만 네. 왜냐하면은 테마주들은 테마로 움직이는 거지 뭐 재무나 뭐 이런 걸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내 돈 투자하는 건데 그쵸. 내 돈 제 돈 여러분들이 뺏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 투자하는 건데 그래도 당장 내일 망할 기업은 조금 지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도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애들 좀 빼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녀석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제가 저출산 관련주들 요새 그 잘 올랐다, 뭐 출산율이 좀 올랐다라고 맞아요. 하던데 뭐 앵커님도 뉴스 보셨잖아요. 1분기 출산율이 좀 올랐어요. 이거는 왜 올랐죠? 왜 이게 보니까요. 이제 사실 딱 이제 저희 세대쯤이 네. 아이를 많이 낳을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만 이렇게 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네. 그냥 이게 절대적인 숫자가 좀 많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식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때 아이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기본 5남매, 적어도 한 7남매, 8남매 막 이렇게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네. 양가 다 7남매 이렇게 되는데 네네, 저도요. 그런데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7이 럭키 세븐이라서 그런가? 에? 어쨌든 뭐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으시고 네. 그 분들이 네.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게 보통 한 90에서 95 정도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90에서 95 정도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숫자가 좀 많아진 건데 네. 그 베이비붐 세대는 계속해서 그때 당시 그 길거리 지나가면 포스터에 한 명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전 중국처럼. 그런데 네. 이제는 그 세대에서 갑자기 인구가 쭉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또 출산율이 다시 이렇게 내려가다가 반짝했다가 다시 또 내려가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게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래요. 네, 기정사실화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재명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동 수당 한 18세까지 확대하겠다. 우리 아이 자립 펀드, 뭐 청년 패스, 국민 패스, 뭐 빈곤 제로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본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주자 뭐 이런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세금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니까 뭐 그걸 일단은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 결혼한 그 신혼부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 주겠다. 너무 좋죠. 좋죠. 좋은데 걱정이 앞섭니다. 왜요? 일단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3에서 5조 원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문제가 자녀 한 명 낳으면은 이자 탕감, 그리고 둘 낳으면은 50% 탕감. 원금의 50% 탕감. 그리고 아이를 셋 낳으면은 1억 탕감. 그러면은 3조 원에서 5조 원을 국민들에게 샤샤샥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세금적인 문제를 어떻게 잘 확립을 해서 신혼부부들이 불편하지 않게 걱정 없이 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이런 것들 1억도 주는데 또 이제 신혼부부들에게 아이를 좀 낳은 신혼부부들, 아이 둘 낳은 신혼부부들에게는 59형 아파트 이 공공주택을 임대주택을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약을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데 집을 먼저 줘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이 일단 들어가야 뭔가 불도 끄고 이불도 덮고 해야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성인들 뭐 다들 아는 그런 거니까. 어떤 거죠? 손 잡으면 아이 생기잖아요. 이불 속에서 손잡고 있으면 아이 생기는 것처럼 이불도 없고 뭐 지붕도 없는 곳에서 일단 이불은 덮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집도 있고 뭐 괜찮은 좀 여건이 되는 그런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차트 보자고 하십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이야기가 많죠. 어쨌든 차트를 한번 보자면 이 차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예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마음에 드냐면 일단은 이 친구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를 한번 솟아줬어요. 이 솟아줬다가 바로 꺼졌다라는 거는 그 위쪽에 매물대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위쪽에 매물대가 많지 않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저기까지는 일단 올라간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현재 받치고 있는 가격대 한 5,500원, 5,400원 이 가격대에는 보시면은 매물대가 쫙 깔려 있잖아요. 여기에 지지를 받는 힘이 굉장히 세다. 결과적으로는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될 일이 그렇게 확률적으로 많지 않다. 계속 저기서만 움직이면 어떡해요? 그것도 좋습니다. 왜 좋냐면 여기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게 제가 횡보를 할 때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횡보를 평생 하거나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눌렸다 솟거나 아니면 뜬금없이 솟아버리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게 횡보 평생 하는 건데 그럴 일은 없는 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산 장려 정책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곧 출산 장려금, 뭐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딱 하면은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5,000원대인데 제가 봤을 때 9,000원대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이 깜빡하고 종목명 말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저희 통신망에서만 종목명 공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딱 1분 안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해주시면 공략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비추시면 바로 오늘의 공략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